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차기 대선 주자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선두에 올랐다는 결과가 나오면서 정치권이 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한편 청와대와 정부는 LH공사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을 사생결단의 각오로 규명할 것을 주문했는데요. 관련 내용을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최민희 전 국회의원, 김연아 국민의힘 비대위원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안녕하세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총장이 이제 사퇴하자마자 대권 주자 지지율 여론조사에서 1위인 조사 결과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오차 범위 안쪽에도 있지만 30%가 단독으로 넘는 오차 범위 밖에 1위도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저희가 바라봐야 됩니까? 일단 뭐 그냥 그대로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냥 반짝인지 아니면 지지율 1위가 나왔다 이렇게. 예. 네, 중요한 거는 지지율 1위는 늘 1위를 지키는 게 가장 힘든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께서 오랫동안 지지율 1위를 고수하셨고 황교안 전 대표도 뭐 야권 지지율 1위, 뭐 한때는 그냥 1위도 하셨어요. 예. 근데 결국 그 사람이 가진 콘텐츠가 내용이 그 사람의 정치 철학이 시대 정신을 만들 수 있느냐, 그러니까 시대 정신에 부합하느냐, 이게 가장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황교안 전 대표의 경우는 저는 공개적으로 토론해서 절대로 공안 검사의 시대 정신은 오지 않는다. 기독교 원리주의자의 시대 정신은 오지 않는다. 반드시 추락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 이낙연 대표의 경우도 사실은 사면론 하나로 지지율이 10% 이렇게 폭락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오래 가려면 윤석열 총장이 제가 보기엔 준비가 안 돼 보이는데 의외로 노다지 아주 금광인 거죠. 정치의 금광. 네. 그래서 시대 정신도 이해하고 포용력도 있고 그리고 정책도 준비되어 있고 아젠다 세팅도 잘 되어 있다면 유지되겠죠. 알겠습니다. 김연아 전 의원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정치인이 아닌 사람이 또 정치를 하겠다고 공개적으로 표명한 것도 아닌데 대선 후보 지지율 1등을 기록했다는 거, 또 거의 30%에 육박한다라고 하는 숫자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이분이 국정감사 때나 이런 식으로 공개적인 발언을 했을 때 계속 반복적으로 지금 지지율이 높게 나왔던 특징은 있는데요. 네. 그래도 그동안은 여당에서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이라는 신분이었다면 이제는 그 신분을 벗어버리고 밖으로 나왔을 때 조사한 조사율이라고 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뭐 김종인 위원장님이 언급하신 것처럼 윤석열 총장의 전 총장의 별의 시간이 도래한 게 아닌가. 물론 정치인이 계속 이 지지율을 유지하고 또 이거를 어떤 정치적인 행위와 그것에 부합되는 지위로 연결되기까지는 정말 무수한 길이 있습니다. 네. 정치권에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운칠 기삼이 사회적에서 통용된다고 하면 정치는 운이 구인 것 같다. 네. 왜냐하면 본인이 아무리 똑똑하고 능력이 있어도 그 시대에 아까 뭐 최 전 의원께서는 시대 정신이라고 얘기했는데 네. 그 상황에 국민들이 원하는 지도자상이 있습니다. 그거에 부합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매번 훌륭한 분들도 많이 낙마를 했는데요. 예. 과연 지금 윤석열 총장이 어떤 정치권의 메시지를 던질지는 좀 궁금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문재인 정부 하에서 위선으로 드러난 어떤 정치 권력들의 정의, 공정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굉장히 염원이 있는 것 같고 그것에 부합된다라고 하면 저 지지율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만약에 그것에 부합하지 못한다고 하면 수많은 떴다가 졌던 별들처럼 네. 또 사라질 수도 있는 게 이 정치권의 어떤 생태계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네. 아직까지는 이제 윤 전 총장의 행보를 추측하는 차원에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윤 전 총장이 본격적으로 정치권에 발을 디딜 것인가, 딛는다면 어떤 진영과 함께할 것인가 이런 부분은 어떻게 좀 뭐 전망을 본인이 하십니까? 알아서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까지 그런 건 아니고 저는 지금 말씀하신 공정을 가지고 나온다면 제2의 이회창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보수 쪽에서 나왔던 지도자들 중에 인정할 수 있는 가치를 지닌 사람이 거의 유일하게 이회창 총재였다고 예. 생각을 해요. 정말 잘 살아오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대쪽 총리였잖아요. 네. 그런데 딱 한 가지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아들 둘이 다 군대를 안 갔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
그 군대를 안 가는 과정에 문제가 있건 없건 군대를 안 갔다는 사실로 그냥 무너져서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번 다 패배하시게 됩니다. 윤석열 총장을 공정으로 바라본다면 저건 가짜다. 왜냐하면 이미 국민들께서는 윤석열 총장이 서울법대 선후배인 나경원 전 의원의 딸과 아들 그리고 본인에게 가해진 10몇 가지 의혹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한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하나하나가 그렇게 쉽게 무혐의 처분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었어요. 뿐만 아니라 장모와 아내 문제, 윤우진 세무서장 문제에 대한 검찰의 수사 태도는 이미 공정하지 못하다고 전 국민이 생각하실 겁니다. 내용을 아는 국민은 지금까지 다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최근에 KBS, 뉴스타파 등등에서 보도한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대명천지의 대한민국에서 벌어졌을까. 그래서 공정이라면 그분은 이회창 총재의 길을 가게 될 것이다. 저는 뭐 이런 생각이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정치가 운칠기삼이다. 이건 저는 국회의원 선거 정도에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적어도 광역자치단체장이나 특히 대통령 선거는 그 운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이분은 개혁을 주창해 오던 분이에요. 근데 시대 정신이 개혁을 요구하면 맞닥뜨려서 되는 겁니다. 거꾸로 시대 정신이 경제를 요구해요. 근데 이분은 경제를 잘 준비해 온 분이면 맞닥뜨려지는 거예요. 이게 운일까? 저는 오히려 준비된 지도자, 그게 어떤 분야든 자기의 뭐 컨텐츠 이런 게 있는 가운데 언젠가 기회가 오는 것, 이렇게 보는 쪽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비슷한 말씀 아니셨나 싶은데요, 제 생각에. 네, 저도 네. 그렇게 말씀을 한 거죠. 근데 보통 보면 뭐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싶지는 네네. 않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지금 여권의 반응은 여권으로 대선 후보로 나오시지는 않겠구나 이런 생각은 명확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야권이냐? 사실 지금 그것도 뭐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그동안은 정부의 사람이었다라고 대통령도 말씀하시고 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다가 네. 이제는 그것을 벗어났으니까 야당 쪽에서 이분을 중심으로 새로운 야권의 재편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뭐 최혜전 의원님도 느끼시겠지만 아직 정치권에는 뭐 이렇게 큰 움직임이 있지 않은데 굉장히 여론의 이번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정치를 시작하실까, 누구와 할까 이제 이런 관심이 보여지는데 저는 그 관심의 가장 큰 원인은 딱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 하에서 야당도 그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적 부족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이 정부를 좀 견제하는 거를 국민이 원하는데 아무도 견제하지 못하고 있죠. 근데 딱 한 사람, 정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의 칼날을 거늘고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뭐 큰 아젠다에 좀 진실, 허구성을 밝히는 용기 있는 행동을 했다는 거 하나만으로 네. 저는 이분이 국민의 주목을 받는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분의 행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뭐 우리의 상상과 예측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게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문재인 정부에 좀 견제가 필요하다. 예.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검찰개혁이 원래부터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초기에는 그래 보이지 않았는데 많이 변질이 됐구나. 그리고 지금 LH 사태에서 벌어지는 것처럼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 정말 적폐가 청산되고 사회가 많이 변할 줄 알았는데 세상에 변한 거 별로 없고 자기 편들끼리만 어떻게 좋아지는 세상이 된 게 아닌가라고 하는 국민들의 많은 한탄이 있고요. 제가 이제 어제 LH 사건을 이렇게 기사를 보면서 재미있는 단어를 발견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영끌해서 집을 샀다고 하죠. 그다음에 이제 주식 투자도 영끌을 해서 한다고 하는 젊은 청년들의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젊은 청년들이 영끌을 해서 살고 있는데 이 공기업 직원들, 특히 철밥통인 공기업 직원들의 이런 투기 행태, 내부 정보를 활용한, 고급 정보를 활용한 이런 도덕적 해이를 보면서 영혼이 털렸다고 하더라고요. 네. 예, 그러면 저는 이 하나만을 갖고 지금 문재인 정부가 과연 그렇게 정권 초기부터 검찰개혁을 통해서 정의와 공정을 추구했는데 이게 우리가 뭐가 달라졌나, 국민들이 그거에 대한 지속 가능한 힘을 주고 있는가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분명히 한번 지금쯤 짚고 넘어가야 되는 타이밍이다. 그게 윤석열의 어떤 지지율 등장이라는 것과 함께 우리 정치계에 주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잠깐만 네.
저는 윤석열 총장이 이렇게 과잉 주목받는 거, 그건 국민의힘, 야당 쪽에 똑똑한 후보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야당 쪽에 제대로 일해온, 말하자면 문재인 정부를 견제하고 국민적 지지를 받는 후보가 있었다면 언론이 윤석열에 주목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저는 이 사안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오히려 국민의힘 쪽에서는 굉장히 뭔가 제가 만약에 국민의힘이라면 가슴 아프고 초라하게 느껴지고 그랬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거에 대해서 좀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나머지 부분은 이따 LH 네네. 할 텐데 한 가지는 동의를 합니다. 예. 적폐청산이라는 건 생활 속 적폐, 국민이 마주할 수 있는 아주 밀접한 데 있는 공무원들, 그러니까 급수가 좀 낮다고 표현해야 되나요? 그런 공무원들이 바뀔 때 국민은 바뀌었다고 느낍니다. 검찰개혁이라는 건 법적 정의인데 사실 지금 얘기하는 것도 살아있는 권력 수사해서 윤석열 총장이 점수 땄다는 건데 그 살아있는 권력이 별로 비리가 없어요. 근데 없는 비리를 털다가 초라하게 끝난 수사들이거든요, 대부분. 근데 그게 이미 잘못된 메시지를 언론이 반복해서 되풀이해 준 거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관료들은 민주정부에 대해서 우호적이질 않습니다. 보수적이에요, 관료 사회가.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인수위 없이 집권하게 되면서 관료 적폐 청산을 전혀 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적으로 동의하고 이번에 LH 사태를 계기로 저는 관료 적폐 청산을 국민의힘이 나서서 주장해 주시고 민주당이 호응하는 방식으로 예. 그 일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진짜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LH 문제에 대해서는 두 분이 뭐 똑같은 그 큰 틀에서는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겠죠. 네. 그러면 다시 대권으로 돌아가면 차기 대권 구도가 지금 그러면 민주당 쪽에서는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그 이제 오늘 대표를 이제 마무리 짓는 거죠. 예. 네. 그 두 분이 계시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 쪽에서는 지금 지지 여론조사를 본다면 크게 두각을 나타내는 분은 아직 네. 안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지는 것 같은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러면 윤석열 총장에 대한 영입은 지금 열어놓은 상태입니까? 뭐 열어놓고 닫아놓고 이런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뭐 저희 지금 당의 어떤 변화, 혁신의 방향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자면 네. 과거에는 당이 구체적으로 변하지 않아도 유망한 대권 후보가 있으면 그 대권 후보를 중심으로 쫙 모여서 사실은 안에가 어떻게 정비된 건 아닌데 그 큰 규모의 힘으로 선거를 치르고 어떤 정치의 큰 세력으로 부각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저희는 사실은 유망한 대권 후보가 없다는 것도 있지만 좀 방식을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내부부터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뭐 저희가 탄핵 국면 이후에 계속 선거를 연거푸 졌던 이유는 네. 뭐 유망한 인물이 없어서도 있지만 대부분 총선과 지선 이런 걸 겪으면서 우리가 이제 안에서 조직이 바뀌지 않으면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일하는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새로운 정치를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스스로 자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국민들 보시기에 굉장히 미진한 것 같고 변화가 안 되는 것 같지만 한번 지금 봐주십시오. 저희 지난 총선 지고 나서 지지율이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변화가 저는 정말 진실한 변화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저희 당이 변하면 저희 안에 숨어져 있는 많은 잠룡들이 새롭게 조명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는 저희가 정말 수권 정당으로서 새로운 모습을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그리고 지금 보궐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 보궐선거 결과가 차기 대권 구도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라는 전망이 다수라서 일단 여권 같은 경우에 앞으로의 상황 좀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만약에 재보궐선거에서 서울, 부산 다 진다. 그러면 이낙연 대표의 길은 어두워지겠죠. 그런데 서울, 부산 중에 한 군데라도 이긴다. 그럼 이낙연 대표에게는 다시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 그 서울시장 선거 결과로 그러면 이낙연 대표에게 기회가 오면 그 자체로 이낙연 대표가 다른 주자들, 그러니까 민주당 쪽 주자들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보일 수 있을까? 그건 아니죠. 대권은 특히 대선은 미래지향적 투표를 하거든요. 미래의 기대를 실어서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가지고 있는 컨텐츠
예, 정치 철학이 민주당 유권자, 민주당 쪽 지지자들을 설득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낙연식 정치는 이런 것이다라는 걸 보여줄 기회를 얻느냐 마느냐 이런 거고요. 예. 만약에 서울, 부산을 다 진다면 룸이 새로운 후보에게 열리겠죠. 그렇게 되면 민주당 쪽은 많은 후보들이 대권 경쟁에 뛰어들게 되고 예. 그 표현을 제3후보라고 하는데 그 듣는 제3후보는 기분 나쁘겠죠. 1, 2, 3이니까. 근데 그게 이제 3위 후보는 아니고 경쟁력 있는 후보들이 지금 군이 많잖아요. 후보군이 민주당은 본격적으로 뛰어들 것 같습니다. 이제 대표가 마무리되고 바로 상임선대위원장으로 하시네요. 그렇군요. 야권 같은 경우에는 어떨까요? 재보선 결과에 따라서 어떤 경우의 수들이 있을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저희는 굉장히 중요한 선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연거푸졌던 선거의 기록이 있고요. 또 야권이 여러 번의 당명을 바꾸고 또 재편되는 과정에서도 사실은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근데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다 보니까 저희가 새로운 사람을 영입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았습니다. 예. 아까 이제 미래에 투표한다고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저희 이 재보궐선거에서 저희가 만약에 승리한다면 저는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는 것 외에 이 정당에게 미래를 맡겨도 되겠구나라고 하는 새로운 희망을 얻는 그런 계기가 된다고 생각됩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이 선거를 단순히 그냥 선거 자체로 여기는 게 아니라 미래를 끌어나갈 신뢰와 추진 동력을 얻는 그런 중요한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긴다면 일단 여권의 분열에 좀 저희는 큰 타격을 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예. 또 저희 당으로서는 새로운 인재가 모여들고 또 지금에 이루어지고 있는 당의 혁신과 변화도 훨씬 더 추진 동력을 얻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저희 후보, 국내후보 후보가 단일화해서 후보가로 선정이 돼서 이긴다면 예. 저는 그 시너지 효과는 더 클 것으로 보고 있어서 저는 지금 단일화 협상을 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뭐 당연한 거겠죠. 국민의힘 의원으로서는 우리 후보가 최종 후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강한 열망과 또 그것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서울시장 보궐선거 지지율 좀 잠깐 분석 좀 해보죠. 그 양쪽에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 그 범여권, 범야권 단일화가 된다는 조건 하에서 이렇게 보면 여론조사가 요새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어서 조금 다른 결과는 있지만 크게 보면 거의 박빙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판세 어떻게 분석하세요? 이게 쏟아져 나오는 여론조사가 얘기하는 건 딱 하나죠. 네. 분열하면 그 국민의힘 쪽이 지고 예. 만약에 그쪽에서 단일화하면 이길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요약이 되는 겁니다. 네. 근데 누구로 단일화되느냐에 따라서 야권은 요동치게 되죠. 예. 왜냐하면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하게 되면 그건 뭐 제1야당의 존재 이유에 그 국민들이 질문을 할 겁니다. 예. 이렇게 중요한 선거에 후보를 못 내는 야당이 존재 가치가 있느냐? 네. 이건 뭐 그 비판칠 거고 언론부터 그럴 거라 그때는 어떤 식으로든 정계 개편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죠. 예. 그리고 만약에 오세훈 후보로 단일화가 되면 국민의힘은 탄력을 받고 국민의힘 중심의 정계 개편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예. 그 경우는 안철수 후보가 국민의힘에 입당하거나 통합이라고는 하지만 그냥 흡수되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선거인데 사실은 여당도 마찬가지고 야당도 마찬가지지만 그 여당은 이미 이런 일을 2016년에 겪지 않았습니까? 안철수라는 사람으로 인한 그 호남에 아주 혹독한 심판 받았잖아요. 내부 혁신이 이루어져서 재보궐선거에 패하더라도 만약에 워낙 그 지지하는 분들 다 권리당원 구조가 튼튼하거든요. 권리당원이 거의 뭐 80만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패배로 인해서 민주당이 분열되거나 그럴 일은 지금으로서는 없죠. 예. 그런데 오히려 야권은 정계 개편에 곧 들어가게 되고 그 과정에서 안철수, 윤석열 두 분의 거치가 좀 더 주목받지 않을까 합니다. 예. 국민의힘이 오세훈 후보로 당내 경선에서 후보가 확정된 이후에 어떻게 오세훈 후보에 대한 상승세가 느껴지시는 겁니까? 안철수 후보와 1대1 구도에서? 일단 저희는 단일화 과정에서 좀 의외의 경험을 했습니다. 예.
나경원 후보와 오세훈 후보가 사실 굉장히 박빙의 경쟁을 보이고 있어서 네. 굉장히 비등한 결과로 누군가 선정이 되지 않을까 했는데 오세훈 후보의 사실은 뭐 여론조사의 득표율은 저희가 상상했던 것보다 굉장히 높은 차이로 1위가 되셨습니다. 예. 저희가 본 가능성은 저희 당내 민심과 또 일반 시민들 중도층의 민심의 차이가 있다라는 걸 확인함과 동시에 우리가 이 간극을 메울 수 있겠구나라는 약간의 자신감도 얻게 됐습니다. 결국은 이번 주부터 여론조사에서 오세훈 후보가 지지받는 그 비율 자체가 굉장히 치고 올라오는데요. 여론조사라고 하는 것은 뭐 사실은 조사 시점이나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우열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네. 제일 중요한 것은 추세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는 오세훈 후보가 상승 추세로 진입했다. 상승 동력을 계속 이어만 간다면 승산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언제 결정나요? 단일화. 저희 뭐 지금 18, 19일 이전에 예. 후보 등록하기 이전에 단일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앞서 잠시 언급이 나오긴 했는데요. LH공사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부와 청와대 의혹 규명을 위해서 그야말로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은 이 같은 대응은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정부로서는 할 수 있는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정부가 이렇게 대응한다고 했을 때 국민들이 그래 이번에 잘못한 사람들 크게 벌 받을 거야 이제 이렇게 느껴져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체감에 있어서 별로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저는 국민이기도 하고 또 정치에 같이 참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예. 지금 이렇게 뉴스들을 간혹 보니까 이게 조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 가족들이나 친인척들이 개인정보에 동의해주지 않으면 사실은 강압적으로 뭔가 조사를 하기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얼마만큼 도대체 이게 광범위하게 조사가 이루어질까라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네. 두 번째는 이게 이제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사전에 신도시가 개발될 것을 알고 거기에 땅을 샀다는 게 이제 첫 번째 저희가 지적하는 포인트인데 이게 조사 갖고 될까? 그냥 모르겠습니다. 저는 수사나 이런 경험은 없지만 제가 그냥 통상적으로 봐온 것으로 보면 어디 한 군데는 압수수색을 해서 이 신도시가 결정되는 과정에 대한 서류 같은 것들을 좀 미리 확보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지금 오늘 개인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들어갔다는 보도가 나왔고 수사도 네. 이제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작을 예, 근데 이제 할 것 같은데. 요 지금 압수수색 자체가 조금 저는 시기가 늦었다는 생각이 예. 들고요. 결국 우리가 지금 뭐 밝힐 수 있는 것들은 이 신도시 의사 결정 과정에서 도대체 누가 정보가 어떻게 새어 나가고 이게 유통이 되었는지라는 것을 밝히는 게 하나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LH가 그동안 내부에서는 감사를 했을 때 비리 적발 건수가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게 국회 국정감사에서 단골 이슈였는데요. 왜 이렇게 LH가 계속 내부에서 비리가 적발되지 않을까라는 문제, 또 예.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각 부처마다 뭐 관행 혁신이니 적폐청산이니 여러 가지 노력을 했는데 도대체 왜 그때 이걸 걸러내지 못했는가? 저는 이제 문재인 정부 중반 이후에 한번 문재인 정부 출범할 때 이 각 부처의 관행 혁신에 관한 좀 점검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정말 말로만 한 게 아닌가라고 하면 요번에 좀 그것도 같이 보완해서 시스템을 안착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더 나아가 조금 더 그 지금 정부가 2차 대책을 통해서 공공 주도로 대량의 주택 공급을 하겠다고 하는 정책을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근데 LH가 이런 식으로 지금 뭐 온데 구멍이 나고 상처를 입는 이 가운데서 이게 토지 보상이나 신도시 개발 업무도 굉장히 전문성을 요하는 겁니다. 뭐 어느 누구는 이참에 다 자르고 새로 사람 뽑아서 하자 그러는데 저는 그거는 현실적으로는 가능하진 않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LH를 믿고 과연 국민이 이 정부 하에서 주택이 공급될 것을 기대해도 되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정부의 좀 추가적인 보완 조치나 아니면 대안을 만드는 것. 뭐 우리가 바가지가 깨지면 바가지를 바꾸는 것도 방법일 것 같은데요. 네. 뭐 그런 식의 좀 대안 검토도 같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우선 이런 일이 벌어지면 속 시원하게 해결하길 기대합니다. 네. 그건 뭐 여야가 다 상관없을 것 예.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서 동시에 정책의 일관성을 가져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번 과정에서 야당은 얼마든지 정쟁해도 되고 정치 공세해도 됩니다. 예. 근데 여당이 거기에 휘말리면 정말 여당은 큰일 난다. 그래서 재보궐선거고 뭐고 정부는 정부가 할 일을 하겠다. 이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말씀하신 부분에 제가 동의가 되는 건
그동안에 우리가 살아오면서 제가 철들고 나서 이런 일이 터졌을 때 국민 속 시원하게 해결된 걸 정말 한 번도 못 본 것 같습니다. 네. 그나마 유일하게 잘못한 사람이 처벌받아서 속 시원했던 건 대통령들이에요.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근데 사실 이게 제 삶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얼마 전에도 사실은 박근혜 정부 말기에 LCT 비리가 터졌어요. 부산에서. 예. 그랬을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철저하게 수사하라 이렇게 지시했거든요. 그런데 배덕광 의원 한 명 구속되고 끝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도 보니까 그때 전 관계 인사들, 이번에 또 국회의원들, 나왔더라고요. 예. 현직 국회의원까지 연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국회의원이 연루되면 덮고 이런 식으로 해왔기 때문입니다. 근데 저는 역설적으로 정말 죄송한데 LH 직원들께는 그분들이 국회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진상이 밝혀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바는 예. 총력전뿐만 아니라 이번 기회로 문재인 정부는 관료 적폐 청산을 임기 1년 남겨두고라도 해야 된다. 그게 대한민국의 선이다. 이런 예. 생각. 그리고 국토위 국회의원들 그리고 지자체장들 땅 산 거 없는지 이 정보를 볼 수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똑같이 수사가 돼야 되고 예. 그리고 저는 검찰이 해야 된다, 경찰이 해야 된다 이런 말이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수사 단계에 들어가면 그때는 저는 그게 무파든 쪽파든 대파든 그건 비리와 범죄 혐의를 밝혀내고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단위를 꾸려야 한다. 예. 이렇게 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 주체에 대해서는 국수본에 지금 담당을 맡겼는데 경찰 쪽이 경찰청 밑에 있는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도 계속 검찰이 가야 된다. 1, 2기도 수사 잘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 경찰과 검찰에 대해서. 근데 지금 최근에 경찰의 여러 가지 미동 수사 네. 뭐 이런 것들 진짜 우리 민생과 관련된 뭐 정인이 사건부터 시작해가지고 저는 아직 경찰이 수사나 이런 초등 대응에 있어서 국민에게 전적으로 신뢰를 받는 그런 수사기관인가라는 것 측면에서는 아직은 좀 더 노력이 필요하고 경험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우려하는 건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LH부터 뭐 현직 정치인, 그다음에 뭐 지방자치단체 정치인들까지 다 조사를 하려면 네. 생각보다 지금 이게 수가 많죠. 예. 시간이 오래 걸릴 겁니다. 근데 이걸 끝내지 않고 3기 신도시를 예정대로 추진한다? 저는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검찰도 필요하면 저는 같이 수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경찰이냐 검찰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수사 대상이 너무나 많고 이걸 빨리 정리를 해야지 신도시를 출범할 수 있다면 저는 지금에 와서 왜 꼭 검찰은 안 되느냐. 그다음에 이제 기소권 뭐 분리하고 수사하고 권한 조정하면서 뭐 중대 수사범죄처 만들고 이러는 과정에서 아직은 그래도 수사 경험이 검찰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법 이제 좀 만든다고 해서 조금 더 그걸 유예하거나 이것을 허용하는 게 왜 문제가 되는지 잘 모르겠고요. 잠깐만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신속한 검사 조사와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검찰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국민 입장에서는 왜 그걸 못하나 이런 예. 생각이 듭니다. 아니 대통령께서 수사 주체를 뭐 그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돼. 이거 안 된다. 예.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왜 자꾸 그런 얘기가 나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는 상임위 국회의원 있죠. 국토위. 20명밖에 안 돼요. LH 직원 숫자에 비하면 너무 적습니다. 자치단체장 그리고 그 자치단체에 해당되는 직원들 숫자 얼마 안 돼요. 다 해도 제가 보기 100명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그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이게 대철칙 아닙니까? 저는 상임위 국회의원과 그 가족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검찰과 검찰 협력해서 같이 수사를 하라고 했는데 그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궁금한 게 지금 이게 차명 거래까지 조사를 그렇죠. 해야 되는 그러니까 문제인데 그게 제가 과연 지적하고 밝힐 수 싶은 게 이제 바로 그겁니다. 네, 예. 인터넷에 요즘 그런 얘기가 돌아옵니다. 정말 꾼들은 개발 지역 아니라 개발 지역 주변 땅을 샀다. 네네. 그다음 정말 똑똑한 사람은 자기 이름으로 안 한다는 거죠. 예. 저희가 순진하게 자기 이름으로 한 사람들은 아까 최 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조금만 대조해 보면 네. 다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신도시 경계지역 밖의 범위를 지금 뭐 반경 300으로 할 거냐, 1km로 할 거냐라는 것 갖고도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까지 지금 대통령께서 지시하신 걸로 발본색원하기 위해서 하려면 저는 조사와 수사 대상이 굉장히 넓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차명 거래이거나 뭐 또 다른 사람의 영위를 하거나 했을 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 현찰로 주고받으면 사실은 금융 거래 자체를 좀 조회해도 찾아내기가 어려운데 알겠습니다. 과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보면은 저는 이 조사는 반드시 단기간에 끝낼 문제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내일 모레 이제 발표한다고 하시는데 제가 정말 좀 정부 당국자들에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지난주에 그 홍남기 부총리의 발표를 듣고 너무너무 실망했습니다. 네네. 그런 식으로 발표하실 거면 일찍 발표하지 마십시오. 좀 국민들에게 생수와 같은 시원한 마음을 주실 수 있는 그런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좀 더 조사에 집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 말씀 잠깐만.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예.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그러니까 어떤 일을 처리할 때 이게 핵심이 A인데 B도 관계돼 있을 것 같아, C도 돼 있을 것 같아. 이렇게 확대하다 보면 이건 물타기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넷상에선 떠돌 수 있는데 그게 책임 있는 당국이나 국회나 이런 쪽에서 그런 얘기 나오는 건 그건 못하게 하겠다는 걸로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일 모레 발표되는 것은 지금 참여연대 등에 접수된 내용이 있어요. 예. 민원 접수된. 그 해당된 LH 직원 이름이 파악되는 사람부터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수사를 해나가야 하고 그걸 국회는 잘하고 있는지 그걸 지켜봐 주셔야 되는 거죠. 예. 근데 지금 그 직원들 수사하는데 이건 왜 안 해? 이건 왜 안 해? 이렇게 넓혀주면 곤란하고요. 그러나 상임위 국회의원과 그 가족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조사 결과 나오면 또 조사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최민희, 김현아 전 국회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